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자기 가치감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이 자기 가치감에 대한 부분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그 조세핀 킴 교수님의 자아 존중감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핀 킴 교수님은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감, 자존감, 자기 가치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자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인관계에서 자아 존중감, 자존감, 자기 가치감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신념의 집합체다. 신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굳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굳게 믿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핀 킴 교수님은 자아 존중감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누가 믿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가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주변에서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은 독선적이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존심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존심은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은 내가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받들어 주고 바라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네, 이게 잘못됐네요. 예, 맞아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존중해 주기를 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독성과 오기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나 자존감이 강하다는 것보다는 높다 낮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해도 욕을 하든 뭐 다른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또 모든 원인과 결과를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고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성찰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잘못을 내 탓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늘 대인관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네. 저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었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늘 그 TV에서 보는 연예인 중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효리 씨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효리 씨는 솔직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닮고 싶은 연예인으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내면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런 솔직한 느낌, 유쾌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분의 자존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효리 씨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금세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실증이 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녀만의 행복한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았던 이효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사가 생각나고요. 또 두 번째 대사가 생각나는 게 아이유에게 이효리가 건넸던 말입니다. 아이유가 남편 이상순을 소울메이트처럼 만난 것 같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이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게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말이 생각납니다. 강호동이 어떤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고 또 이경규 씨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이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무나 돼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들이 정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네가 되고 싶은 어른으로 자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녀가 이렇게 조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 아마 우리가 모두 다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은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존 얘기를 그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미혼모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자존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그 미혼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분이 첫 번째 질문이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감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평생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감은 회복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상태, 현 주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자각을 했다면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런 부분부터 훈습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높은지 낮은지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걸 중심으로 자존감 척도 검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여러분 교과서가 있으시면 92페이지를 펴보시면서 직접 책에다가 직접 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가 혹시 없으신 분은 제 거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92페이지 펴보시면서 한번 책에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이 검사는 로젠버그가 개발한 당신의 자아 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과 척도 검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척도가 4점 척도입니다. 1번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2번은 보통이다. 3번은 대체로 그렇다. 4번은 항상 그렇다입니다. 자, 제가 1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중에서 여러분 교과서 92페이지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세요. 자, 2번.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체크하세요. 3번.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번, 2번, 3번, 4번.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번 중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1번 대체로 그렇지 않다. 2번 보통이다. 3번으로 대체로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번, 2번, 3번, 4번. 자, 9번입니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92페이지에 보면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4번, 6번, 7번은 여러분이 점수를 순방향으로 지금 그대로 순방향 점수로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3번, 5번, 8번, 9번, 10번의 점수는 역점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4점, 2번이 3점, 3번이 2점, 4번이 1점으로 여러분 평가 방법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93페이지를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면 총 점수가 높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집단의 평균치 이상이면 보통 평균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4점이 만점이니까 10개니까 40점이면 가장 높은 거고 보통 중간은 20점 정도 되겠네요. 평균치 이상이면
보통 정도로서 자아 존중감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치 이하의 경우엔 20점 이하를 말하겠네요. 자신을 찾는 방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여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자신과 주위에서 격려하여 서로의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건강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아 존중감 점수 여러분 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자기 점수를 보시고요. 또 혹시 다 못하신 분들은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 존중감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찾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찾고 자기가 자기를 먼저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 주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마 성장 과정에 영향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내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나 자체로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재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가 수용해 주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되거든요. 2단계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자기가 신념을 갖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념을 갖고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이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숙제를 내기도 해요. 자존감 낮은 사람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거울을 보고 누구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셀프 토크 해주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하는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는 자신과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 이게 3단계네요. 셀프 토크 자신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매일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언어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참 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